저는 올해 78세 김순자입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부산에서 살았어요. 남편은 제가 32에 떠났습니다. 막내가 5살 때였어요. 교통사고였어요. 트럭이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보상금이 좀 나왔어요.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쯤이었어요. 그 돈 꽉 쥐고 장례식장에서 이 악물었어요. 이 돈으로 아들들 키워야 한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셋이나 되는 아들들이 저를 붙잡고 울고 있으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보상금은 은행에 고이 넣어뒀어요. 아들들 학비로 써야 하니까 생활비로는 절대 안 건드렸어요. 대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일을 나갔습니다. 부산 구포시장 아세요? 거기 국밥집에서 설거지하고 홀서빙하고 점심때까지 일하고 나면 또 근처 공장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2군데씩 일했어요. 1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고생 안 시킨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첫째 대학 보낼 때 등록금이 120만 원이었어요. 그때 120만 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아버지 보상금에서 꺼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 돈 다 쓰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서 걱정은 접어뒀어요. 둘째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본인이 안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기술 배울래. 막내 대학 보내. 그 말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둘째가 자존심이 셌거든요. 첫째, 막내 둘 대학 졸업시켰어요. 둘째는 기술 배워서 자동차 정비소 차렸고요. 셋 다 제 힘으로 컸어요. 제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뿌듯했어요.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들은 제 앞가림한다. 결혼도 다 시켰어요. 첫째 결혼할 때 그때쯤 제가 식당일 오래 해서 조금 모아둔 게 있었어요. 거기다 적금 깨고 해서 전세금 5천 보태줬어요. 둘째는 본인이 정비소 하면서 번 돈으로 결혼했어요. 그 애가 자존심이 세서 절대 손 안 벌렸거든요. 엄마는 형이랑 막내 챙겨. 나는 내가 알아서 해. 맨날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대요. 안 그러면 나가라고. 근데 그때 둘째가 정비소 막 시작했을 때라 수입이 불안정했고 며느리는 임신해서 일을 그만둔 상태였대요. 대출 알아봤는데 한도가 안 나온다고. 남편한테 말했어? 물었더니 말 못해요. 요즘 일이 안 돼서 맨날 한숨 쉬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또 우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은행 갔어요. 적금 깨고 비상금 빼고 모으고 모아서 5천만 원 만들었어요. 나한테 남은 거의 전부였어요. 내가 먼저 며느리를 불렀어요. 정미야, 이거 받아라.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전세금 부족하다며. 이걸로 보태라. 안 돼요, 어머니. 한참을 신랑이 했어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 근데 니들이 쫓겨나는 꼴은 못 봐. 뱃속에 내 손주가 있는데 그 애 데리고 어디로 가게? 그러니까 그냥 받아라. 며느리가 결국 울면서 받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 부탁했어요. 이거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 애 자존심 알지? 엄마한테 돈 받았다고 하면 기죽어. 그냥 대출 나왔다고 네가 알아서 했다고 해라. 남편 기 살려줘야 그 집이 잘 돌아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잊어도 돼. 그냥 잘 살아라. 그렇게 끝난 일이었어요. 나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가진 거 다 쏟아부었습니다. 나중에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조그만 아파트 하나. 15평짜리 오래된 아파트요. 그거 하나 남았어요. 통장에는 몇백만 원.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후회 없었어요. 아들들 잘 사는 거 보면 됐지 나는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제가 아프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5년 전에 뇌경색이 왔어요. 다행히 크게 오진 않았는데 왼쪽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혼자서는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봐준다고 했어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겠다고. 근데 한 달이 보름 되고 보름이 일주일 되더니 나중에는 서로 미루더라고요.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모셔라. 나는 정비소 운영하느라 바빠 막내가 해라. 저는 집이 좁아서요 어머니.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날 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퍼주기만 한 게 죄인가. 아들들 원망하려다가도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요즘 세상이 어디 쉬운가요.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크게 넘어졌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 뼈에 금이 갔어요. 그때 아들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나 봐요. 결국 작년 봄에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팔아서 요양원 보증금 내고 남은 돈과 아이들이 조금씩 보태서 월 비용 내기로 했어요. 짐 싸는 날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살림살이 중에 뭘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옷 몇 벌하고 사진첩 하나만 챙겼어요. 아들들 어릴 때 사진이요. 웃고 있는 얼굴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양원 가는 날 복지사 선생님이 데리러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제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밥도 나오고 아프면 간호사 선생님이 와주시고 같은 방 쓰는 할머니들도 착했어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천장 보면서 옛날 생각만 났어요. 아들들 어릴 때 손잡고 학교 데려다 주던 거. 운동회 날 김밥 싸들고 갔던 거. 아플 때 밤새 이마 짚어주던 거.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는데. 그런 생각하다 보면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요양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면회 온다는 연락도 없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누가 왔을까? 설마 아들인가 싶어서 후다닥 나갔어요. 근데 거기 서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정미예요. 둘째랑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나를 보더니 그 애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내 손을 꼭 잡고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나는 오히려 당황했어요. 아이고, 울긴 왜 울어. 괜찮아, 괜찮아. 등을 토닥여 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면회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그때 그 돈이요. 전세금 보태주신 거. 그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 얘기를 왜 꺼내. 어머니, 그때 저희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돈 없었으면 저희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요. 임신 8개월에 짐 싸서 어디로 가요. 친정도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고. 진짜 막막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뱃속에 내 손주가 있는데 어디로 가게? 그 말씀이 그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런 말 안 해줬거든요. 나는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그땐 당연히 그래야지 가족인데. 근데요, 어머니. 저 지난주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15년 만에요. 뭘? 그 돈 얘기를? 네.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야,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근데 남편이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울더라고요. 엄마가 그때 그렇게까지 해주신 줄 몰랐다고. 자기는 엄마한테 손 안 벌린다고 큰 소리 쳤는데 엄마는 말없이 우리 도와주고 계셨다고. 내가 너무 못난 놈이다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해야겠다. 형들 눈치 볼 거 없다.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어머니. 그날 며느리가 가져온 거 있어요. 호박죽이었어요. 직접 쏘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호박죽 좋아하시잖아요. 따뜻한 호박죽 한 숟가락 드는데 목이 메더라고요. 음식 맛보다 마음이 먼저 느껴져서요.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손편지였어요. 요즘 누가 손편지를 써요. 그것도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집 와서 한 번도 구박받은 적 없어요. 항상 예쁘다고 해주시고 잘한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돈이요. 그때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전세 만기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남편한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뱃속에 내 손주가 있는데 어디로 가게.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 돈 덕분에 저희 안 쫓겨났어요. 그 집에서 아이 낳고 키우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남편도 그러자고 했어요. 자기가 말 못 꺼내서 미안하다고 이번에는 자기가 제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신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반대했어요. 근데 남편이 형들 눈치 보느라 말을 못 꺼냈대요. 저도 며느리 주제에 나서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고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내가 그때 나섰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너무 커서 이제라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손녀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맨날 물어봐요.
제발 우리 집으로 가요. 정미 올림. 읽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정미야. 네, 어머니. 고맙다.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평생 말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은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한테는 서운했어요.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고 다 해줬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없었으니까요. 근데 며느리한테 이렇게 마음 받을 줄은 몰랐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근데 그 남이 나를 찾아왔어요. 호박죽 들고 손편지 들고. 피보다 진한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은 피보다 진해요. 지금 저는 둘째 아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 나온 지 8개월 됐어요. 며느리가 아침마다 미음 끓여줘요.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 보고요. 손녀가 학교 다녀오면 할머니 하고 안겨요. 그 포근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말이 없었는데 가끔 제 손잡고 엄마 고생했어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녹더라고요. 첫째랑 막내도 요즘 자주 와요. 며느리가 형제들 단톡방에 뭐라고 했나 봐요. 처음에는 형제들끼리 어색했는데 지난 추석에는 셋이 다 모였어요. 손주들까지 12명이 모였어요. 그 작은 아파트가 터질 것 같았어요. 시끄럽고 정신없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말하잖아요. 효도는 기대하지 마라. 자식은 남이다. 그런 말들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사랑은 돌아와요. 아들한테 안 돌아오면 며느리한테 오고 자식한테 안 돌아오면 손주한테 와요. 꼭 돌아와요. 살다 보면 서운한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 믿으세요. 마음 주세요. 그게 언젠가는 돌아오거든요. 며느리가 요즘도 가끔 그래요.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그 말 한마디가 보약이에요. 약보다 나아요.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78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